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찰이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29일 밤 11시 반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흉기에 의한 상처, 즉 전신 다발성 좌절창에 의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제9대 은평구의 후반기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을 차례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재무건설위원장을 맡은 박성도 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교통, 환경, 안전, 건축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를 소관하는 사항이 다룹니다. 특히 증대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통과 환경, 사회 간접 자본의 중요성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평구도 이와 마찬가지로 교통과 환경 분야에서 국가적 차원 또는 강력단체 수준의 공조가 필요한 규모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 국민의 생활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불편부당한 자세로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사무를 감독할 것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예방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은평구민의 건강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대중교통 이용 시 경비 예산 및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은평광역순환센터 건립사업을 올해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상 1층, 지하 4층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재활용품, 선별시설과 생활 폐기물 압축 및 적한시설 등 시설 전체를 완전 지하하고 지상에는 인조 짠디 축구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은평광역순환센터는 건립된 이후 3년 계약의 민간 위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될 것이며 은평구 의회에서도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감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응암일동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불광천 인근 상권도 중요한 해난입니다. 불광천은 은평구가 나아가 서울 서부권 전체의 자산입니다. 불광천 인근 상권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불광천의 유동인구 유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은평구의회라는 제9대 은평구의 후반기 슬로건처럼 발전하는 은평, 성장하는 은평, 꿈이 현실로 되는 은평이 될 수 있도록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환선인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신도림역부터 까치산역까지 별도의 지선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경기 김포시와 서울 양천구가 2호선 지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철도 교통망을 확충하고 양천구는 교통 사각지대인 신월동에 전철역을 신설하는 동시에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한다는 구상인데요. 두 지자체를 통해 관련 계획 확인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시와 양천구가 서울 2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공동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용역을 통해 최적의 연장 노선과 사업 타당성을 분석합니다. 또 양천구에 위치한 신정 차량 기지를 김포시로 이전하기 위한 후보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포시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5호선 연장 사업을 고려해 김포 골드라인과 5호선으로 환승 연계가 가능한 2호선 연장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까치산역에서 경기 김포로 이제 연결하는 노선 계획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노선, 최적 노선을 검토하고 그중에 최적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양천구에 있는 신정 차량 기지를 김포시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최적 노선 후보지도 할 것이고요. 취재 결과 두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양천구는 지난해 초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을 위한 후보지 4곳을 공개했는데 김포시 고촌읍도 당시 양천구가 검토한 후보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양천구는 신정 차량 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부지 개발 이익을 활용해 2호선 김포 연장의 사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파트 지금 한복판에 차량 기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이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선을 어떻게 가장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경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것인지 이 문제가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김포시와 양천구는 2호선 신정지선을 김포 고촌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풍무역이나 김포 북부 지역으로 2호선을 연장했을 때의 사업성도 함께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말 용역 중간보고회까지는 대략적인 연장 노선을 결정하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이번 연장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밖에 나가기 두려운 요즘인데요. 폭염에 닭과 돼지들이 잇따라 폐사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10만 마리를 넘어섰는데요. 농가들은 환풍기와 같은 냉방 시설을 구축하는 등 폐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닭들이 힘없이 웅크려 앉아 있습니다. 부리를 벌린 채 가쁘게 숨을 내쉽니다. 커다란 환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안개 분사기에서 시원한 물방울이 뿌려지지만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토종닭 5만 마리를 키우는 한 농가는 이번 여름에 닭 2,500마리가량이 폐사해 밤낮으로 폐사한 닭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지금 올 같은 해 비가 많다 보니까 이 땅들이 습이 너무 많잖아요. 막 땀을 배출을 못해요. 닭들이. 그러니까 습이 약할 수밖에 없죠. 지금 33도, 4도에서도 극히 일부 이제 아들이 지탱해 나가면서 연명을 해 나가는데 35도, 6도만 되면요 많이 떨어져요. 전국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여 동안 폐사한 가금류는 10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돼지는 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올해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개 분무기나 냉각패드 등 냉방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재해 대응반을 구성해 폭염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축산 현장 기술지원단이 폭염 취약지에 방문해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돼지 살구 농가는 냉방시설을 구축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지만 시설 투자비와 전기세와 같은 생산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 돼지들 그 온도를 좀 낮출 수 있게끔 쿨링 시스템이라든지 안개 분무 시스템 같은 걸 좀 설치하면 이렇게 폐사가 보통 때 뭐 봄, 여름하고 아무 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적게 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액이 너무 적으니까 보조 사업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료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생산비 자체가 오르가니까. 매년 더 후덥지근해지는 여름. 가축과 축산 농가들의 여름은 생존을 건 사투가 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31일 서울 전역에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요. 같은 날 경기 동남부권 7개 시군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졌으며 경기 나머지 권역과 인천은 폭염주의보가 유지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수도권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8월 2일부터 4일 동안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립니다. 그래미 어워드를 12차례 수상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잭 화이트를 비롯해 턴스타일, 세풀투라, 잔나비, 데이식스 등 국내외 58개 팀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인천 펜타포트는 문체부 글로벌 축제로 선정돼 3년 동안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인천시가 강화군에 이어 두 번째 말라리아 경보를 최근 연수구에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7월 중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2명의 말라리아 군집 사례가 발생했다고 인천시는 밝혔습니다. 군집 사례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 안에서 2명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2주 이내이고 환자 거주지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발생 지역의 모기 서식 환경과 거주지 점검, 위험 요인 확인 등을 포함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말라리아는 통상 일주일에서 한 달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신속 진단검사로 15분 이내 추정 진단이 가능합니다. 인천시가 노후계획 도시의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글로벌 도시 정무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노후계획 도시 정비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등 시 11개 관련 부서와 교육청, 5개 구, 인천도시공사 등과 협업해 TF를 가동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노후계획 도시 정비를 위한 분야별 법정 계획 검토와 도로, 학교 등 주요 시설의 정비 방안, 전문가 자문을 포함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오는 9월 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이후 주민 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은 지난 4월 시행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기도 미분양 주택 규모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은 15,000가구로 2% 증가했는데요. 인천은 775가구, 서울은 15가구가 감소했지만 경기도에서 1,000가구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미분양은 9,900여 가구로 지난 2017년 6월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속을 통해 압수된 위조 상품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가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를 단속한 결과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판매 중인 제품 4천여 점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금속 14종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5,000배 이상까지 검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70명을 형사 입건하고 적발된 위조품을 압수했습니다. 경기도가 대포차로 의심되는 362대를 추적 조사 중입니다. 도는 체납 차량 2,047대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대포 의심 차량을 특정했는데요. 우선 106대를 추적해 이 중 24대를 적발하고 공매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는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도 10월까지 합동 단속 등 지속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포천시 소재 천연기념물 오리나무의 후계목 생산을 추진합니다. 포천시 관인면에 자리한 천연기념물 오리나무는 수령 230살로 추정되는 국내 최고령 나무인데요. 지난 7월 경기 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밑둥이 뿌리째 뽑히며 소생 불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